안녕하세요. 비욘디 차정훈 PD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피부 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 이용석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이용석 원장입니다. 또 오늘 이제 피부 혹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저희가 다룰 예정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성형외과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피부에 뭐가 생기면 피부과를 가야지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피부 혹들이 이제 보존적 치료가 아니라 외과적 절제로 해서 제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가야 되고, 이제 아무래도 좀 섬세한 수술이나 봉합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그런 곳이 바로 성형외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성형외과의 진료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성형외과의 정의를 간단하게 보시면,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선천적 기형이나 또는 후천적 변형이나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있어서 정상으로 가깝게 교정해주는 외과의 학문이거든요. 이제 풀텀은 성형 및 재건외과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유방암 환자 유방절제술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리에 큰 사고를 내서 살점이 크게 결손된 경우, 그대로 사시면 이제 심리적 영향도 있고 피부 결손이 있으면 그걸 회복을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염증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없어진 분야를 이제 가슴 재건도 해드리고, 이제 피부 결손 분야도 재건. 다른 이제 뭐 욕창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재건해주는 역할을 크게 하고 있고요. 또 미용은 이제 뭐 많이 아시다시피 예쁘게 해드리는 그런 진료 분야,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용 수술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그래도 다른 큰 분야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었네요. 그렇죠. 성형외과가. 비교적 간단한 것들은 이제 개업의 쪽에서 하면 좋지만, 이제 개업의들은 이제 미용 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많은 환자분들이 개업과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대학병원까지 안 가도 되고요. 제 생각에는 많은 성형외과 원장님들이 이런 보험 관련 질환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해서 이제 또 개업을 한 거. 저는 보험 질환 위주로 해드리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렇다고 미용하실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면 어떡하죠? 아니죠, 아니죠. 미용도 잘하시고, 미용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이런 질환들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피부 혹이라고 하면 일단 종양이거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튜머인데, 종양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암 전 단계? 그쵸? 뭔가 되게 무서우시죠? 그쵸. 근데 이제 종양은 다 나쁜 건 아니고요. 크게 나눠서 이제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으로 나뉩니다. 악성이 뭔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악성은 정말 나쁜 애예요. 무조건 없애셔야 되고, 이런 건 대학병원을 가셔서 뭐 여러 과 진료도 보셔야 되고 검사도 하셔야 되고요. 양성 종양, 이제 대부분이 양성 종양이세요. 우리 몸에 이제 놔둬도 큰 해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놔둬도 되는 애들이 양성 종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다 놔두면 안 되고. 왜요? 얘들이 조금씩 커져요. 조금씩 커지면 눈에 띌 수도 있고, 뭐 이게 너무 커져서 이제 밑에 있는 조직을 누르면 뭔가 기분 나쁜 느낌, 아니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봐서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셔야 됩니다. 양성 종양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양성 종양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피부에도 생길 수 있고, 뭐 지방, 혈관, 뼈에도 생길 수 있고. 뼈에도요? 네, 뼈에도 종양이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체 어느 곳, 어느 부위에서도 다 생길 수 있고요. 이제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이제 뭐 표피낭종이나 피지낭종, 얼마 전에 이제 한예슬 씨 덕분에 많이 알게 된 지방종, 그런 거 있고, 또 많이 오시는 게 이제 피부 섬유종애라 그래가지고 이제 피부가 좀 이렇게 딱딱하고 까맣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다양하게 엄청 많네요. 훨씬 많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면 다 있지만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그래도 너무 많아서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흔하게 생기는 거 위주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알려주실 게 표피낭종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표피낭종이 뭐냐면, 이제 우리 겉에 이렇게 외벽을 보호해야 될 피부가 몸속으로 자라 들어가는 거예요. 피부가 안으로 자라 들어가면서 주머니 안에 노폐물이 쌓이고,
네, 그렇게 해서 생긴 혹이거든요. 네. 말만 들으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요? 근데 대부분은 염증이 없는 경우에는 네. 증상이 없고 말랑말랑한 동글동글한 뭔가가 튀어나온 것처럼 아, 그래요? 생기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신 이게 처음에는 여드름처럼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주사만 하도 안 없어지고 크기가 점점 커지고 이제 요렇게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네네. 이제 점점점 자기 형태를 이렇게 갖춰 나가거든요. 크기가 그러면은 크기는 아주 다양합니다. 뭐 한 2, 3mm 되는 것도 있고 네네. 몇 년씩 놔두신 분들 제가 제일 크게 뗀 게 대학병원에 있을 때 팔뚝에 거의 한 10cm 넘는 표피낭 정도 제거한 적이 있어요. 10cm? 네. 진짜 큰 거 정말 아니에요? 네, 손바닥 반만한 이제 생긴 걸 일단 보게 되면요. 네네. 이제 피부 바깥으로 뭔가 볼록 솟아나와 있어요. 동그랗게. 네. 통증도 없고 완전 딱딱하진 않고 그렇다고 완전 물렁하지도 않고 그냥 뭐 좀 젤리 만지는 느낌? 중앙부를 자세히 보게 되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피부가 안으로 자라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 자라 들어간 시점 그 부분이 까만 점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 왼쪽 거는 구멍이 꽤 크신 편이고 저 오른쪽 거는 가운데 살짝 보이시나요? 네, 네, 조기가 딱 까만 게 보여요. 자라 들어간 구멍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이제 저 구멍을 같이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저 밑에 있는 게 그럼 나온 저 건가요? 나온 겁니다. 네, 나온 건데 이제 주머니 형태로 저렇게 있는 거고 네. 이제 저만의 노하우지만 이제 예전 저희 은사님들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제거할 때 이제 혹이 예를 들어서 1cm면 1cm 그냥 전체 다 째세요. 그래서 크게 열어가지고 되도록 터트리지 않게 그렇게 해서 혹만 딱 제거를 하시거든요. 아, 근데 그러면 흉터가 좀 그렇죠. 그럼 남을 흉터가 것 길죠.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흉터를 좀 최소화하려고 이제 아주 작은 절개만 넣고 내용물을 좀 짜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주머니만 저렇게 따로 조심스럽게 미세 방류를 해가지고 네, 제거해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도 이제 적고? 흉터도 아주 적죠. 네. 그렇군요. 집에서 혼자 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쵸? 상당히 많으세요.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짜면 되겠지라고 그러니까요. 짜는 분도 있고 바늘로 찌르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 짜면 하얀 내용물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서 쾌감을 얻으시는 분도 있고 이게 작아지니까 그렇게 계속 짜시는데 이렇게 짜면 금방 다시 커져요. 안에 이제 낭중에 이렇게 형태를 잡고 남아있기 때문에 금방 재발하고 주머니를 쪼그랗게 했다가 다시 이렇게 다 채워지는 그쵸, 맞아요. 거죠. 네, 풍선에 바람 들어가시듯이 다시 큰 거고 어쩌다 보면 저 그 피지 나오는 구멍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억지로 짜다가 네.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더 이제 일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피낭종으로 오시면 염증 없이 오시면 저도 너무 반가워요. 수술도 간단하고 흉터도 거의 적게 잘 제거를 해드릴 수 있고. 네네. 수술은 얼마나 걸려요? 하는데? 수술은 이제 염증이 없이 오시면 네. 뭐 한 국소마취 그 부분만 당연히 하면 되고요. 수술은 뭐 한 15분에서 20분, 크기가 크면 뭐 한 30분, 금방 해드릴 수 있습니다. 표피낭종을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염증성 표피낭종도 오늘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표피낭종의 반 이상 환자분들은 염증이 생겨서 오세요. 얘가 이제 크기도 안 커지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안 보이는 곳에 있으면 그냥 방치하시거든요. 짜다가 터지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뭐 면역이 좀 피곤해서 떨어진다거나 애들이랑 놀다가 애들이 거기를 탁 쳐가지고 아이고야. 네. 그것도 터진 거죠. 그래서 그쵸? 염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노폐물 주머니이기 때문에 터지게 되면 우리 이제 정상 조직이 노폐물과 닿으면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제가 3단계로 한번 나눠봤어요. 저건 어디 염증성 표피낭종을요? 네네. 저 교과서에 나온 건 아니고 네네. 이제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제 네네. 초반 염증기는 이제 염증이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 주변 조직이 딱딱해지거든요. 확 붓고 그러면 환자분들이 혹이 갑자기 커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혹이 커진 게 아니라 염증 때문에 우리 정상 조직이 이제 딱딱하게 변한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아파 보이지 않나요? 아파 보여요. 뭔가 멍이 든 것 같이 좀 보여요. 불그스름해지면서 누르면 상당히 아프고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 때문에. 근데 보면 저 빨간 붉은 부분이 다 이제 혹으로 커진 게 아니라 혹 크기는 그대로지만 주변이 염증에 의해서 이제 우리 조직이 부은 거라고 봐야죠. 요때만 오시더라도 이제 항생제를 드시면서
이제 주변에 그 염증이 있는 부분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제 원래 혹 크기로 되돌아가서 오시면 작은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죠. 주로 그럼 한 일주일을 먹나요? 보통 한 일주일 드시라고 하고요. 네. 일주일 정도 먹고 반응을 보고 호전되는 것 같다. 근데 염증이 좀 더 남아있다. 이러면 좀 더 복용하시라고 하기도 하고 거의 가라앉았으면 수술해드리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염증을 일으킨 그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없어요. 이게 그쵸. 어떤 균에 의해서 염증이 네, 되는지 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약발이 안 들으면 네. 심해지실 또 수도 다른 있어요. 이제 그러면 항생제로. 항생제를 바꾸거나 아니면 빨리 수술을 하거나 이제 그거는 저희 판단하에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그 다음 단계는요, 선생님? 이제 이렇게 통증이 있는데 네. 또 방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지겠지라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염증이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속이 되는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뭐 그런 그 거를 노란색 고름이요? 맞습니다. 네. 알기 쉽게 뭐 고름기라고 뭐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네네. 이제 염증이 너무 심해지면 고름이 생겨요. 네. 그 고름에 의해서 낭종도 일부 녹고 그 고름이 심한 염증이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 정상 조직들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아, 진짜요? 위에 세 개가 이제 더 염증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오. 골무왔다고 말해요. 막 터지기 일부 직전이에요. 네, 확실히 더 빨개지고 알겠어요. 좀 차이를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탁 절개를 넣게 되면 고름이 저렇게 쭉 나와요. 선생님 저 고름 장난 아닌데요, 네. 정말. 정말 크신 분들 막 냄새도 심하고 그래서 그럼 고름이 안 나올 때까지 그럼 안 나올 그거를 때까지 계속 안 나올 때까지 제거를- 일단 고름을 제거하고 오른쪽 아래 사진을 보시게 되면 네. 저 하얀 게 이제 피지낭종이에요. 아까랑 아. 다르게 생겼죠? 많이 달라요. 네, 처음에 있는 이제 동그란 그 깨끗한 막이 주머니 있는 게 같은- 아니라 네. 저거는 고름에 의해서 일부가 녹아버린 거예요. 터져 있고. 아. 그래서 저게 이제 표피낭종의 잔해 남아있는 애들이고 주변에서 불그스름하게 약간 핏덩이 핏덩이 같아. 같은 게 저게 이제 염증에 의해서 녹아버린 우리 정상 조직입니다. 근데 요때가 되면 통증이 오히려 좀 가라앉아요. 왜 녹기 시작하면 통증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선생님? 염증, 우리가 염증이 심하게 했던 조직의 시기를 넘어서면 뭐 우리 몸도 포기하는 건지 오히려 통증이 좀 가라앉고 아 진짜 네.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혹이 그리고 좀 물렁물렁해져요.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간혹 괜찮아졌네? 이제 좀 덜 그러니까요. 아프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있는데 착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이제 안쪽을 보면 이제 거의 뭐 고름 반, 표피낭종 녹은 거 일부, 고름에 의해서 녹은 우리 정상 조직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더 치료하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치료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수술 범위 커지고 네. 고름으로 변한 부위를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염증에 녹은 우리 조직도 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피도 많이 나요. 이게 경계가 네. 딱 지어진 혹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내듯이 수술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도 좀 많이 나고 후유증도 있을 수 있고. 네. 네. 꼭 고름이 생기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쵸? 그게 환자분들은. 염증이 있으면 보여요. 통증도 있지만 아, 우리 네. 피부가 빨갛게 변해요.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라는 네. 걸 충분히 알 수 있고 우리 몸이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지나면 완전 만성 염증기가 돼서 우리 몸이 그 염증 조직을 아예 캡슐처럼 이제 쌓아버려요. 계속 빨갛게 변해 있고 통증도 거의 없고 물렁물렁하고. 근데 컨디션 따라 이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이 만성염증 조직으로 되신 분들은 막 1년, 2년 갖고 계시다가 오시는 분도 꽤 있으시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거하면 낭종의 흔적은 없고요. 네. 당연히 고름도 없고 그냥 그 염증, 지저분한 염증 조직들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지금 피부가 그냥 저렇게 붉어져 있어요. 계속. 사진으로 봤을 때는 아까 중간 단계랑 그렇게 많이 중간 단계,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근데 저런 거는 이제 일단 그 기간이 매우 오래됐고 이제 통증도 거의 없으세요. 아, 네, 그래요? 오히려 만성화가 되면 통증이 거의 없으세요. 그래서 저런 채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수술해 보면 고름은 나오진 않고 피지낭종 네. 흔적도 없고 저런 다 이제 녹아서요? 네, 저런 지저분한 이제 녹아 있는 염증 조직들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역시 다 깨끗하게 제거하고 네. 항생제 치료하면서 이제 안쪽에 흉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제거를 해드리면 그런 뭐 커졌다 작아졌다는 증상은 없어지지만
염증 조직이 있던 자리가 이제 흉살로 대체가 되면서 아무래도 후유증이 흉터적인 면에서 후유증이 좀 더 크게 남습니다. 네. 그럼 얼른 진짜 그 전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 선생님. 맞아요. 네. 네. 염증 생기기 전에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피지낭종인데요. 네. 이것도 아까 선생님께서 많이 흔히들 찾아오시는 낭종 중에 하나라고. 피지낭종은 표피낭종보다 훨씬 덜 빈도가 덜한데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를 거의 약간 혼동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피지낭종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이 막혀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거된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노란색 피지가 안에 껴 있고 그리고 막이 훨씬 얇아요. 표피낭종보다. 얇은 막에 의해서 피지가 저렇게 노랗게 쌓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네. 임상 양상이나 이런 거는 표피낭종이랑 거의 비슷하세요. 이제 무통성의 약간 동글동글한 혹이 피부로 약간 솟아오르는 거 정도로 되어 있고 근데 저런 피지낭종은 아주 드물게 이제 유전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피지낭종이요? 네, 다발성 피지낭종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약간 울퉁불퉁하지 네. 않나요? 네, 이게 등인가요? 저 앞가슴 쪽입니다. 앞가슴이요? 피지낭종이 2, 3mm짜리 아주 작은 게 뭐 네.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가 한 부위에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이게... 작은 혹 같은 게 약간 노르스름한 게 탁탁탁탁 막 있어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유전자 원인이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는 한두 개 있으면 별로 징그럽지 않은데 네. 이게 수십 개가 같은 부위에 몰려 있으면 상당히 미용적으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요. 받으세요. 받으실 네, 것 이런 같아요. 거는 어머니. 조금 열어서 낭종까지 제거해 드리거나 아니면 뭐 내용물을 짜내 가지고 튀어나온 걸 제거해 드리든가 저런 분들은 항상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리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네. 여름 되면은 또 이제 뭐 옷도 얇아지고 맞아요, 막 그러는데 지방종이네요. 네, 이거는 그 다음은 이제... 또 많이 오시는 이제 지방종인데요. 네. 저도 정말 네. 팬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지방종은 지방 덩어리가 뭉쳐서 우리 지방세포가 과도한 활성화 뭐 이렇게 생긴 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피지낭종은 피부에 생긴 거기 때문에 네. 육안적으로 딱 보이거든요. 근데 지방종은 피부보다 밑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게 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역시 이제 지방이니까 좀 물렁물렁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뭐 네. 통증도 대부분은 없고 샤워하다가 뭐 비누칠 비누칠하다가요. 하시거나 네네네 네. 그러시다가 뭐가 만져져서 찾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쓰세요라고 제가 이제 여쭤봐야지 아 여기 있습니다라고 만지면 이제 저도 이제 만져야지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크기도 아주 서서히 커지고요. 또 지방종도 드물게 이제 다발성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막 팔에 막 몇 개씩 네, 몸통, 뭐 허벅지, 다리 이런 데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이제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다발성으로 좀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딱 봤을 때 제가 저 표시를 안 해놨으면 이제 왼쪽 아래 저거는 이제 상당히 커져서 오신 거기 때문에 겉으로 티가 나지만 네. 그 나머지 사진은 뭐가 후인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겠어요. 네, 전혀 저건 모르겠어요. 이제 만져야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져서 저렇게 경계를 제가 그리고 이제 절개를 좀 작게 넣은 건데 요런 지방종이 숨어 있습니다. 네, 크기가 상당히 크죠? 저거를 다 원으로 다 이렇게 그러면 수술하기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요. 네, 의사 입장에서는 편할 것 편하지만 같아요. 또 성형외과니까 환자분의 미용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려고 항상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째서 예쁘게 꼬매드리려고 네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그 한예슬 씨 그 수술 시켜주신 분은 보비로 이렇게 막 보비가 다 모두 쓰는 기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예슬 씨는 이제 지방종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로 저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째고 들어가면 가장 쉽게 제거가 되는데 또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흉터를 이제 속옷 라인으로 저의 생각에 숨기시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멀리서 이렇게 접근하는 와중에 그 보비의 열이 이제 피부 쪽으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표면 쪽으로 열이 너무 전달돼서 좀 피부에 손상을 입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네요. 너무 잘해드리려다가 보니까 생긴 약간 일인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죠.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은 이제
대부분의 지방종은 이제 피부 바로 아래에 있는 지방층에 생겨서 이마에 네. 있는 지방종은 근육 아래 생겨요. 근육이랑 근육이랑 우리 이제 이마에 주름을 만드는 이마 올림근 있잖아요. 네네. 요 이마 올림근과 이마뼈 사이에 생겨요. 이마 지방종을 수술하려면 이제 근육도 가르고 들어가야 되고 네네. 이제 뼈에서 박리도 막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훨씬 높고 붓기도 좀 가고. 네. 저거는 제가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네. 저게 이제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시게 되면 제가 노랗게 표시한 게 이제 지방종이고 그 밑에 하얀 선이 보이시죠? 보여요, 보여요. 거기가 이마뼈입니다. 네. 어. 그리고 그 지방종을 덮고 있는 까만 부분이 이마 올림근 근육이라고 근육이네요. 생각되어서 이제 그 위에가 이제 피부랑 지방인데 이제 다른 부분 같으면 이제 다른 팔이나 몸통 이런 데 보시면 네. 이제 저 피부 밑에 지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생기겠죠. 네. 근데 이제 이마나 이제 얼굴 쪽에 있는 지방종은 신기한 게 근육 아래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저거는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될까요? 네, 열심히 네. 네. 네, 사진 다음 그걸 보시면 이제 네. 이렇게 이거는 그래서 이마는 근데 이제 피부가 얇으니까 이제 네. 금방 저렇게 보이거든요. 오. 그리고 똑같이 저거는 이제 이마에 우리 주름이 있으니까 네. 주름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근육을 이제 박리해서 이제 옆으로 밀쳐놓고 잘 주변이랑 박리를 해서 제거하면 네, 예쁘게 제거됩니다. 이마 지방종 수술하고 나서는 이제 근육 봉합을 꼭 잘 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육이 벌어진 채로 낫게 되면 그 부분이 쭉 함몰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속살 봉합도 잘 해드리고 봉합도 잘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제 처음에 칼이 들어갈 때 이마에 보시게 되면 이제 PD님도 이제 잔주름이 이렇게 있고 저도 이렇게 하면 주름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주름에 맞춰서 절개선을 디자인하면 최대한 이제 주름의 흉터가 자연스럽게 숨게 보이네요. 네, 그렇게 수술하면 대부분 안 보이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저 환자분들은 머리카락으로 막 가리고 그러다 저렇게 키워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 사이즈 네.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큰, 네, 거의 가장 큰 지방종. 근데 이제 이마 지방종은 이마에 있는 뼈에도 흙이 잘 생기거든요. 이제 다른 데는 우리가 막 살이 두꺼우니까 네.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마 뼈에 혹이 생기면 금방 만져져요. 네네. 사실 저도 2개가 있어요, 여기. 아, 지금요? 네, 여기 보면 뼈가 튀어나온 게 만져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외관상으로는 하나도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데 저는 만져지다가 더 커지면 이제 보이게 되겠죠. 언제 발견하셨어요? 발견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선생님, 그 왜 병원 안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양성종양 크기 변화를 잘 보다가 커지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라라고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커지는 것 같아서 네. 다음 주에 병원에 갈 겁니다. 다음은 이제 또 많이 오시는 양성종양 중 하나가 이제 피부 섬유종이세요. 네. 섬유종이 이제 섬유화가 되면서 딱딱하게 변한 거거든요. 피부가 색깔이 변해요. 피부색이요? 네, 피부색이 약간 초반에는 약간 붉다가 적갈색, 짙은 갈색 이렇게 네. 변해요. 그러면서 아주 딱딱해요. 아, 얘는 네, 딱딱해요? 그래서 그 혹 자체는 통증이 없는데 네. 너무 커지다 보면 그 혹이 밑에 있는 근육이나 이런 걸 눌러요.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시게 되고 약간의 통증도 있고 그럴 정도로 키워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문헌 같은 거 찾아보면 뭐 여자분들한테 좀 더 많다 그러고 네. 다리에 잘 생긴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다리에 생겨서 많이 오세요. 아, 네. 진짜요? 정말 다리 부분에 잘 생기고 여자분들이 훨씬 많고 제 앞에 이제 표피낭종이나 지방종은 제가 이제 혹보다 작게 절개해서 꺼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피부 섬유종은 안타깝게 그 혹보다 흉터가 길어집니다. 왜요? 네, 이거는 이제 그 혹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아. 네, 사진을 보고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피부 섬유종이 보이는 부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빙산이 이제 물에 나와 있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이렇게 더 크잖아요. 네네. 저것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온 피부 변색 부위보다 보통은 안쪽이 이렇게 더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흉터가 네, 더 길다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혹이라서 저 색깔이 변한 피부를 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피부 섬유종이 있으신 분들이 네. 이걸 수술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제거를 해야 돼요. 변색된 부분을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그나마 이제 피부 섬유종이 좀 길쭉하게 생기셔가지고 흉터가 한 1.5배 정도 네. 동그란 분들은 이렇게 럭비공 모양으로 잘라야 되거든요.
흉터가 2배 이상 그렇게 길어지세요. 그건 좀 감수를 하고 네, 제거를 그건 어쩔 수 해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빨리 오셔서 작을 때 수술하시면 작을 때. 네, 흉이 훨씬 짧아져요. 저것도 이제 정말 천천히 자라거든요. 천천히 자라고 저런 건 염증도 안 일으켜요. 그러니까 제발 작을 때 무조건 오시면, 혹은 작을 때. 네, 맞아요. 찾으면 바로 오세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많네요, 선생님. 그 외에도 종류가요. 네, 털 바탕질 종은 이제 털구멍이 솜털구멍이 막혀서 혹처럼 생긴 거고요. 뭐 신경섬유종은 이제 신경에 생긴 혹, 뭐 결절종은 뭐 관절에 생기고, 혈관종은 혈관에 생기고, 네.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를 다 늘어놓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고요. 뼈에 생긴 혹이나 이 혈관종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에 가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혈의 위험이 좀 있을 수 있고, 네. 정말 큰 혈관에 생긴 혹이면 뭐 그 혈관 자체를 막아버린다던가 이런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셔야 되는지 놔둬도 되는지 어쨌든 이런 거는 진료를 보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환자분들을 만나보면서 네. 병원에 꼭 와야 되시는 증상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피부 변색이 좀 있다. 네. 그러면 통증일 수도 있고 피부 섬유종 같은 경우는 커지기 전에 오셔야지 흉이 짧다 그랬으니까 그쵸? 피부 변색이 있다던가 아니면 통증이 있다던가 이러면 당연히 불편하니까 오셔야 되고 신경 쓰이는 증상이라고 하면 통증은 아닌데 뭔가 좀 기분 나쁜 느낌, 혹 있는 부위에 뭐가 자꾸 팔도 뻐근하고 이렇게 증상이 있으시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 그 크기가 갑자기 커지는 경우 이거는 이제 악성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크기가 커지면 수술 범위가 커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흉터나 후유증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당연히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악성이 의심되는 불규칙한 모양이나 불규칙한 경계, 얼룩덜룩하다 이러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육안으로 뭔가 혹이 딱 보이면 신경이 쓰인다 이러면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 로고가 신경 쓰이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신경이 쓰인다. 한번 신경이 쓰이면 바로 오시면 네, 이제 진료와 치료를 같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신경이 그쵸, 안 신경 쓰이게 쓰이지 되니까. 않게. 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제 양성종양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생길 수 있는 피부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부분이 외과적 절제가 필요하므로 외과 계열의 병원을 빨리 방문해 주시고 흉터나 뭐 수술 후 통증 같은 거가 걱정이 된다면 좀 더 숙련된 의사에게 그리고 작을 때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오채안 피부과 성형외과 이용석 원장님과 함께 피부 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원장님, 피부 혹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발견되면 바로 병원으로 오시면 됩니다. 꼭 와주셔야 돼요. 와주세요.